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주의 확산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다른 도시에서도 발병 건수가 급증하는 등 미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뉴욕에서 최소 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거나 앞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통계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최근 간호사 1명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보호장비까지 부족해 의료진들 사이에서 감염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증상이 결막염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는 뉴욕주의 확산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 오후 4시 기준 44,867명입니다. 사망자도 전날에 285명에서 519명으로 230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미국 내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은 것을 감안하면 뉴욕주는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며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주가 됐습니다. 뉴욕주의 확진자는 지난 5일 13명에 불과했지만 지난주에는 사흘에 5배, 이번 주에는 사흘에 2배씩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뉴욕주 내 확진자 급증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우선 미국 전체 상황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코로나19 검사 권한이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집중돼 있었고 검사 키트도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검사 요건이 엄격해 의심 환자가 검사를 받고 싶어도 거부되는 경우가 허다했고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환자들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대규모 확산의 결정적 배경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제곱마일당 2만 8천 명이 거주하고 있는 높은 인구 밀집도 역시 확진자 급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뉴욕주와 생활권이 상당 부분 겹치는 뉴저지주도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아 확산의 핵이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확진자는 전날 4,402명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8,82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사망자도 하루 만에 46명이 늘어난 108명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이끌고 있는 뉴욕주 그리고 뉴욕시는 상황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보건당국자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발병 건수가 급증하는 등 미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앤슈쳇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수석 부국장은 26일 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뉴욕주 뉴욕시의 코로나19 확산 사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미 전역의 다른 도시들을 강타할 가능성이 있는 첫 번째 사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도시에서도 발병 건수가 급증하는 등 초기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슈쳇 부국장은 응급부서에 제출되는 호흡기 질환 사례를 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사례가 확대되고 있는 지역이 많다며 실제 몇몇 곳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DC는 지난 1월에서 2월 미국 내 초기 발생지인 뉴욕시와 시애틀 등 전국 각지 핫스팟에 전염병 학자와 과학자, 전문가 1,500명을 파견했습니다. 슈쳇 부국장은 심각한 확산을 우려해야 하는 도시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피하면서도 루이지애나와 위스콘신, 콜로라도에도 팀을 파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확진자 83,507명을 기준으로 집계한 데이터에선 뉴욕주, 뉴저지, 캘리포니아, 워싱턴주, 미시간,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등의 순으로 감염 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외 펜실베니아, 텍사스, 조지아, 콜로라도, 테네시, 커네티컷도 1,000명 이상의 확진 사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슈쳇 부국장은 미 전역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 지역에서 보건 의료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뉴욕에서 최소 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거나 앞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통계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꺼번에 많은 시민들이 실업수당을 신청하면서 접속에 문제가 발생하고 지원을 못하는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학교들이 문을 닫으면서 뉴욕 도심에는 인적이 끊기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드블라지오 시장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초기 수치이긴 하지만 놀라울 정도라며 불행하게도 실업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추정치로는 50만 명의 뉴욕 시민이 이미 실업자가 됐거나 곧 실업자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드블라주 시장은 또 한꺼번에 많은 시민이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온라인에 접속하거나 전화통화를 시도하면서 장애가 발생해 다수의 시민이 지원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노동부는 3월 셋째 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28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둘째 주 신청 건수인 28만 1,000건과 비교하면 약 12배를 웃돌고 전문가들의 예상 추정치보다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앞서 상원은 25일 밤 코로나19 충격을 줄이기 위해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경기 부양 패키지를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주에는 50억 달러의 연방 예산이 배정됐지만 드블라주 시장은 미국 내 새로운 진원지가 되고 있는 뉴욕시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최근 간호사 한 명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이후 의료진들 사이에서 감염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보호장구 부족이 극심해서 다들 코로나19 감염을 시간 문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정확한 의료진 감염자 수를 파악하지 못하는 가운데 뉴욕주 간호사협회는 최소한 67명의 간호사가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서비스 종사자 노동조합은 확진 판정자가 50명 이상이며 증세가 있는 사람도 400명을 웃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4일 뉴욕시 마운트 사이나이 웨스트 병원에서는 응급실 간호사로 근무하던 36살의 키어스 켈리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히 켈리가 근무한 병원은 최근 간호사 3명이 쓰레기 봉투로 방호복을 만들어 입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화제가 됐던 바로 그 병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이 사진을 소개하며 의료진이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성명을 내고 이 사진이 사실이 아니며 사진 속 간호사들은 쓰레기 봉투 아래 보호장구를 갖췄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보호장구와 진단검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다들 감염은 당연시하고 언제 감염될 것인지만을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품 재고가 바닥날 상황이 다가오자 의료진들은 보호장구를 재사용하고 오래된 제품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최근 지침을 바꾸고 의료진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증상이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구하기 쉽지 않은 N95 마스크를 미 정부가 무려 150만 개나 창고에 방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인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마스크의 출하도 고려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교통안전국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6일 5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약 150만 개에 달하는 N95 마스크가 인디애나 소재 미 정부 창고에 쌓여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당국은 이 마스크들이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한 품귀 국면에도 출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미 지난달 28일 N95 마스크를 비롯한 미 정부가 비축한 물품과 관련한 지침을 발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증가 및 품귀 현상이 발생할 시에는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마스크의 출하도 고려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마스크들은 세관 국경단속국 몫의 비상보급품으로 국토안보부는 지난 25일 컨퍼런스콜을 열고 뒤늦게 사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국토안보부가 이 마스크들을 방호 물품 부족을 겪고 있는 교통안전국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N95 마스크는 감염자들을 대하는 의료진에게 필수 물품으로 특히 뉴욕시 소재 병원 등에서는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산하 의료 당국자들은 의료진에게 일회용 마스크의 재사용을 권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후각과 미각의 상실이 코로나19 증상일 수도 있다는 조사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 초기 증상이 결막염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안과학회는 확진자를 접촉할 때는 눈과 코, 입을 모두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미국 안과학회는 지난 25일 홈페이지에 코로나19 관련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일부 보고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벼운 소포 결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소포 결막염이란 눈꺼풀 안쪽 결막 부분에 물집 같은 소포가 생기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안과학회는 또 결막을 통한 에어로졸 접촉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염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의사들이 코로나19 환자를 접할 때 눈, 코, 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게 안과학회의 입장입니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통상 안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알코올 및 표백제 성분 소독제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학회는 이를 토대로 안과 의사들에게 개별 환자를 마주한 전후에 소독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이런 결막염 외에도 설사 역시 감염 초기에 나타나는 흔한 증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통상 감염 증상이 바이러스 노출 시점으로부터 빠르면 2일, 늦으면 14일 사이에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가도에서 집권 이래 최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난 1월 21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래 65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 1위라는 오명을 썼기 때문입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던 경제 상황도 흔들리며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재선에 엄청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 코로나19와 관련한 안일한 인식과 냉탕 온탕으로 가는 좌충우돌식 대응으로 사태를 이 지경까지 내몰았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 단행한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 등을 내세우고 미국이 적기 대응으로 더 큰 확산을 막았다고 자평해왔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검사 규모가 늘어난 점을 내세우고 한국과 비교하며 세계 최고의 검사라고 연일 세일즈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수가 급증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세계 1위라는 오명으로 인해 대응을 잘해왔다는 자화자찬은 일단 무색하게 됐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보건당국의 계속되는 경고를 무시한 채 한동안 사태의 심각성을 평가절하하는 등 골든타임을 놓친 채 실기했다는 논란에 휩싸여왔습니다. 향후 전개 추이에 따라 지난 탄핵 국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미 워싱턴 안팎의 시각입니다.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 치적으로 꼽아온 경제 상황도 흔들리며 대공황 이후 최고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들어 부활절 전에 나라를 다시 열고 싶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연일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경제 충격파가 계속될 경우 재선에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난국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그의 향후 정치적 운명도 상당 부분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됐던 리얼 아이디의 전면 시행이 1년 연기됐습니다. 최근 차량국들도 문을 닫으면서 사실상 리얼 아이디 발급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체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26일 성명을 통해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며 리얼 아이디 전면 시행일을 2021년 10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리얼 아이디 시행의 연기를 권고하며 변경된 시행 일자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그린라이트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초 뉴욕주 차량국에는 평소보다 몇 배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로 인한 업무 폭증으로 대기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이메일 등록과 별도의 예약 사이트를 통한 복잡한 발급 예약 절차와 높은 수요로 인해 예약이 가능한 날이 없을 정도로 신청이 몰리면서 주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차량국들도 문을 닫으면서 사실상 리얼 아이디 발급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리얼 아이디 시행 일정이 연기되면서 뉴욕, 뉴저지 주민들은 리얼 아이디 발급 대란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421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대비 421명 늘어난 모두 1,216명으로 늘어났고 사망자도 9명 추가되면서 모두 21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한인타운에서 나온 사람도 포함돼 있어 현재까지 한인타운 확진자는 총 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바라 페레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1,000명의 확진자가 각각 다른 2명을 감염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총 확진자 수가 불과 몇 주 내로 100만 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LA 카운티 병원들은 수용 능력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외출 자제 등 주민들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3일마다 2배로 증가하고 있으며 하루 동안 69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현재 모두 확진자는 256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시안을 표적으로 삼은 혐오 범죄 역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아시안 혐오 차별 고발 사이트 Stop AAPI Hate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아시안 대상 신체적, 언어적 폭력 신고는 총 65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접수된 사건 중에는 공공장소에서 아시안을 피하는 것은 물론 침을 뱉거나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 기사가 픽업을 거부하는 등 다양한 사례들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잔양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칭하는 등 아시안 커뮤니티를 향한 발언들이 혐오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은 중국인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보호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에서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나 운영난을 겪는 소상인 등의 주택 및 상점 렌트비 납부가 90일간 유예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클 지아니라스 뉴욕주 상원의원이 관련 내용이 담긴 법안을 상정했고 현재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검토 중입니다. 하원에서도 동일한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또 모기지 상환도 90일간 유예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뉴저지주 하원이 25일 코로나19 비상상황 동안 각 타운 정부가 재산세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주정부가 각 타운 정부에 오는 5월 1일까지인 4분기 재산세 납부일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주의회가 추진하는 코로나19 긴급 지원 법안 중 하나로 조만간 주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일부 도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30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 사이 운영됩니다. 통제되는 도로 구간은 맨하탄의 경우 파크 애비뉴 28가에서 34가 구간, 브루클린은 부시익 애비뉴부터 존슨에서 플러싱 애비뉴 구간입니다. 퀸즈는 34번가, 73가에서 80가 구간, 브롱스는 그랜드 콘코스부터 번사이드 애비뉴에서 184가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베라자노 네로우즈 브릿지 통행료를 양방향에서 모두 부과하는 방안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이사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 통과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브루클린에서 스테튼 아일랜드로 향하는 차량에 부과되는 통행료 $19가 편도 $9 50센트로 변경됩니다. 스테튼 아일랜드 주민들의 경우 한 달에 최소 3번 이상 브루클린을 오갈 경우 편도 $3 44센트, 3회 미만일 경우 편도 $3 63센트의 통행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20일) 희망재단이 어제 오후 한인 홈리스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 뉴욕 나눔의 집을 방문해 성금 $4,000를 전달했습니다. 변종덕 재단 이사장과 김승도 복지위원장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나눔의 집이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다며 이 성금이 한인 홈리스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유스 카운슬은 어제 잉그루드 병원에 $1,500 상당의 N95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유스 카운슬은 아시안 혐오 범죄 예방과 의료진들의 안전에 대한 바람으로 블락 더 헤이트, 블락 더 바이러스라는 캠페인 문구와 함께 감사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때때로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흐린 가운데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늦게 개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